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센트럴 코스트 대 애들레이드 UT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멜버른 빅토리를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상대의 300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커밍스의 결정력과 오프더볼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한 골이 나왔고 커밍스가 178cm의 크지 않은 신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헤딩골을 기록하는 등 수비를 공략하는 대무리는 전혀 없었는데 전반 실점 빈도가 높은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커밍스의 선제골을 전반까지 지키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공격적으로 나서는 빈도가 높은 홈에서 역습에 꽤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무실점 양상을 기대하기보다는 득점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낫습니다. 애들레이드는 퍼스글로리가 올 시즌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하위 전력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3경기 연속 무승 행진에서 벗어난 것은 일단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정에서는 늘 실점 억제가 되지 않는 타입, 원정에서 현재 6경기 11실점으로 경기당 2골에 가까운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원정에서는 승점 3점을 얻어오기 힘든 상태, 올 시즌 대진 운도 꽤 따라준 편이었는데 하위권 팀을 만나는 빈도가 높았고 3위 이상의 강팀들과는 아직 한 번도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위권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스탯으로 올 시즌 승리를 거둔 4번의 승리에서 상대는 모두 10위 이하의 팀이었다는 점이었죠. 이보스키와 구신의 득점포는 이전 경기에서도 침묵하면서 주력 공격수들의 부진 또한 애들레이드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애들레이드가 올 시즌 하위권 팀을 많이 만난 대진의 덕을 꽤 봤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센트럴 코스트의 공격력을 잘 차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드니 FC 대 웰링턴 피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드니는 뉴캐슬 제츠를 2대0으로 잡아내고 2연패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최근 73경기에서 모두 다른 포메이션을 들고 연달아서 사용하면서 상대에 맞는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죠. 다만 잇따른 전술적인 변화로 인해 경기력 기복이 나타나는 등 잦은 전술 변화가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유독 홈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르폰드레를 향한 직선적인 역습을 구사했을 때 공격적인 성과가 뚜렷한 편입니다. 상대가 수세적으로 나서는 홈에서는 오히려 상대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위 멜버른 시티를 2대1로 제압하기는 했지만 멜버른 시티가 중앙 장악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이라 역습 상황이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웰링턴은 멜버른 시티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를 상대로 중앙 장악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유독 수비력이 좋지 못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전 경기에서도 마지막 실점을 속공 상황에서 허용하는 등 라인을 높이면서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드니가 라인을 높인 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멜버른 시티를 잡아낸 바 있어 원정에서도 55%의 높은 점유율과 라인을 유지하는 웰링턴도 실점 가능성을 낮게 점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 시즌 한 번도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공격력은 아주 뛰어난 편, 올 시즌 센트럴 코스트와 멜버른 시티에 이어 리그 3위의 득점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전부터 골이 나오면서 기선을 제압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 웨인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크라이프의 에이스 기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드니가 생각만큼 수비력이 강한 팀은 아니라 득점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 팀이 공격적인 성과를 뚜렷하게 내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시드니가 기세를 타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홈에서 다소 부진하지만 웰링턴같이 라인을 높이는 특성을 지닌 팀들에게는 역습으로 공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실제로 홈에서 1위 멜버른 시티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드니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멜버른 시티 대 웨스턴 유피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멜버른 시티는 2연승을 달리면서 제 궤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전 웰링턴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는 수확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랜만에 다득점에 성공했고 레키와 맥클라렌이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월드컵 이후에 다소 주춤했던 공격진의 폼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 올 시즌 멜버른 시티의 경기력이 아주 압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훌륭한 중앙 장악력이 이전 시즌만 못합니다는 평가고 이전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근소하게 웰링턴 피닉스에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트릴로를 바탕으로 한 측면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헐거워진 중앙을 커버하고 있으며 맥클라렌의 페이스가 10경기 12골로 너무 뛰어납니다. 이전 시즌만 해도 리그왕에서 뛰었던 삼선 자원 베리샤가 팀에 합류하면서 삼선의 수비력이 더욱 좋아졌고 제이미슨의 에이징 커브도 영건 보수를 적절하게 기용하면서 기동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이 다소 보수적으로 변한 것이 수비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월드컵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진 변화는 극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브리즈번의 슈팅 16개 중 9개를 박스 바깥에서 하도록 만드는 등 공의 박스 안 투입을 최대한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리그 3경기에서 허용한 골은 1골로 현재로서는 공격적인 기조의 팀을 상대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웨스턴 유나이티드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공격력은 꽤 큰 폭으로 희생해야 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점유율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 값은 1골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프리오비치와 디아만티에게 공격 작업과 마무리를 모두 맡기고 나머지는 수비라인 구축에 힘쓰고 있어 공격진들이 힘을 받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멜버른 시티가 앞섭니다. 다만 웨스턴 유나이티드도 수비라인의 안정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중앙 장악력이 이전 시즌에 비해 다소 떨어진 멜버른 시티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득점 가능성은 유보적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